30대 가정주부가 200억 원대의 사기를 쳤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과 엄마,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피해자가 됐는데요. 예.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이 사기를 친 액수가 239억입니다. 피해자는 16명이고요. 어떻게 이런 액수의 피해가 가능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주부가 35살인데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유명 여행사, 우리나라 그 유명 여행사에 다닌다. 네. 근데 이 친구를 통하면 내부 직원가로 해서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78만 원짜리를 그냥 시중에 내다 팔면 이게 그러니까 14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92만 원에 납할 수 있다는 거죠. 78만 원에 사서 92만 원에 파는 거니까 14만 원을 그냥 버는 거잖아요. 앉은 100만 자리에서. 원에 14만 원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14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78만 원씩 처음에는 아마 78만 원씩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뒤에 78만 원 준 사람한테 받은 돈을 앞 사람한테 14만 원 얹어서 주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니까 앞 사람들은 돈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네. 앉은 자리에서 14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네. 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239억 원이나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200억 원대라는 게 그게 다 사기된 금액이 아니고 투자받은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9억 원.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원금이랑 이자로 해가지고 준 것도 있고 돌려준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일가 친척 동원해가지고 다 이 사람한테 올인을 했는데 그 올인한 액수가 이제 239억 원이나 된 거고요. 예. 피해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12명입니다. 12명.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요. 이 여성의 친구거든요. 예. 67억 원이나. 67억 원이요? 67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사기. 예, 일단 뭐 실물을 상품권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게 네. 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92만 원만 돌려주면 약속한 92만 원만 돌려주면 상품권을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239억이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편취 금액은 아니고 이 239억이 78만 원씩 여러 번 넣지 않습니까? 78만 원을 주면 92만 원을 돌려주고 그럼 다시 또 78만 원을 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그 78만 원이 다 쌓여서 239억인 거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아직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되고 있다고 아, 지금. 이 주부가 가져간 돈은 아직까지는 예, 모르고. 아직까지는 이게 정산이 좀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게 피해자가 12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남편이랑 어머니한테까지도 이런 동일한 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어머니랑 남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4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하면 12명이기 때문에 12명으로 지금 경찰에서는 이걸 파악을 할지 14명으로 파악할지 이런 지금 상태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 상품권 환매 사기가 워낙 많습니다. 예전에도 뭐 상품권 환매해주겠다고 해서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주다가 딱 신뢰를 얻은 다음에 사이트가 돈을 다 받아챙긴 다음에 없어진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 환매라는 게 실물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그 업자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게 함부로 돈을 맡기면은 조금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분들도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78만 원 넣고 92만 원을 준다는 건 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14만 원씩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예. 이게 목적이 뭔지도 지금 예, 경찰에서는 뭐 도박을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떤 불법적인 투기를 하느라 급하게 돈을 땡겨야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는 예, 조금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수익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다 지금 본인들은 지금 아무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금 정도는 돌려받은 사람들은 있죠. 장기간 하기도 했고 자기가 한 것도 있고 자기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소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돈도 있고요. 지금 피해자가 다 확인이 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돌려막기나 이런 한 액수 자체도 확인이 안 되고 해서야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따로 조금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팔아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게 장기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짧게 일주일, 이주일 뭐 이렇게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재투자하고 들어오고 출자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 이제 텀이 짧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커졌어요. 아니요, 잘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
그게 뭐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나 이런 건 전혀 모르셨다고 그냥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정주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나왔습니까? 일단 카드빚과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과정에 대해서 뚜렷하게 상세하게 지금 입을 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어머니까지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랑 어머니도 전혀 저는 사실 조금 남편이랑 어머니가 어떤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처음엔 했었거든요. 나도 이만큼 투자해서 나도 이만큼 덕을 봤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남편이랑 어머니도 정말 순수 피해자? 예, 순수히 이 말을 믿고 아내와 딸의 말을 믿고 17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가 지금 다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지 않을까도 좀 의심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경찰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이게 지금 5년 가까이 지속이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200억이 넘는 돈을 계속 그렇게 돌려먹기를 하면서 5년 동안이나 운용을 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데 보시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좀 돈이 늦어지니까 좀 불안해하면 예. 지금 8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계좌 저걸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저런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마치 자신이 핸드폰을 2개 쓰면서 이거 조작한 거예요? 예, 이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핸드폰을 2개 쓰면서 저 상대방이 여행사 다니는 친구인 것처럼 자기가 여행사 다니는 친구랑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저런 카카오톡 대화 자체를 꾸며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못 믿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5년 동안 끌어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끊기게 되고 그러면서 14억 원 정도 못 준 미지급한 액수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14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엔 이렇게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